네,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파이썬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 얘기를 하면, 저는 원래 매틀랩을 쭉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머신러닝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머신러닝을 매틀랩을 이용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 중에 코드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사용을 해야 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매틀랩하고 텐서플로우하고 동일하게 코드를 구현을 해가지고 하나는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짜리 맥프로에다 걸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립 PC, 근데 이제 GPU가 하나 달려 있는 거에다가 텐서플로우로 해서 동일한 종류의 코드인데 하나는 매틀랩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에다 걸고 하나는 텐서플로우로 짜서 그거를 200만 원짜리 컴퓨터에 걸었는데 속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텐서플로우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텐서플로우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코드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numPy라는 걸로 numPy 오브젝트들로 돌아간다는 거를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numPy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 좀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코드들은 파이썬을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코드를 기초부터 배운 게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배워가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요 파이썬을 배운 거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한테 제가 numPy를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numPy를 배운 이유는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numPy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numPy는 기본적으로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뭐 파이토치나 그런 머신러닝 패키지에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numPy를 배우셔야 됩니다. 파이토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건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돌아가는 거는 numP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umPy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작업은 numP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코드는 지금 여러분 포탈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numPy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numPy는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numPy라는 거는 굉장히 well organized 돼 있어요. 파이썬 기본적인 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뭐 어떤 땐 리스트가 있고 투플도 있고 뭐 딕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numpy array라고 데이터 타입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메소드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 기본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이고요. 여러분이 매트릭스에 익숙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임플리멘트가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로는 파이썬이 보통 그 속도가 느리다고 그러는데 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C++ 기반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이피션트하게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넘파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조 제임스라는 분의 그 유튜브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요. 이 넘파이가 중요한 이유를 여기 보시면 넘파이가 가장 기본적인 그 여러분이 사이언티픽 컴퓨테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넘파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매플로라이브 그림 그리는 패키지도 보면 거기 보면 그 엑시스 그림 그릴 쪽에 보면 엑시스가 있는데 그것도 매플로라이브 거기서 보면 넘파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넘파이 끝난 다음에 판다스를 설명할 텐데 판다스도 기본적으로 넘파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파이라는 패키지도 있는데 이거는 사이언스 관련된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도 넘파이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파이가 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도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넘파이를 설명한 다음에 판다스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키드런을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패키지인데요. 그러면 아마 이번 학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넘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었고요. 다음에 넘파이는 임포트할 때 보통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np라고 임포트합니다. 이 버전 체킹하시면 여러분이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넘파이 패키지가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랑 같은 버전이 많군요. 아마 이게 가장 최신인가 본데요. 예.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 오토 컴플리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파이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umpy 점 한 다음에 여기다 탭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오토 컴플릿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주피터 노트북이 이 오토 컴플릿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이런 오토 컴플릿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물음표를 하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그 다큐멘테이션이 뜨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 star arg, 더블 스타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 전에 설명드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구글링을 하는데 구글링 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다 그러면 다큐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numpy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이 numpy 오브젝트에 관련돼서 메소드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shape하고 dtyp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pe하고 dtype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numpy array에서 요 numpy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 디렉토리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랑 달리 리스트는 여기 보면 리스트에서 할 수 있는 작업, 그 메소드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numpy를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얘기는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type하고 shape, 여기 shape 있죠? shape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type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텐서플로우 코드 짰을 요새는 뭐 텐서플로우도 굉장히 쉽게 돼 있는데요. 에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shape 관련된 에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dtype 관련된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텐서플로우 코드 짤 때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게 제가 핸들링하는 데이터의 shape이 어떤지, dtype이 어떤지 그거를 항상 체킹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shape하고 dtype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umpy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배울 적에 파일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loating number를 표현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요게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게 그게 아니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익스포넨셜인 줄 알았는데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이게 10을 의미합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합니다. 예,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쓰시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띄워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셧다운이 되거든요. 메모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메모리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하면 메모리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파이하고 리스트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넘파이하고 리스트하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처음에 배울 적에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파이를 임포트를 했고요. 지금 A는 1, 2, 3이고 B는 4, 5, 6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벡터 어디션입니다. 벡터 어디션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요거는 안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오퍼레이션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이거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입니다.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벡터 어디션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for loop를 돌려서 할 수가 있어요. for loop를 돌려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numpy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이라는 게 있고 그걸 numpy 그러면 요건 리스트고요. 여기다 numpy array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건 numpy array고요. numpy and 그래서 요걸 더하면 벡터 어디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난 거는 numpy가 임포트가 안 돼서 지금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요것만 돌린 겁니다.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코드 읽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에러가 적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헷갈렸던 게 이거 더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벡터 어디션 같은데 요건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타입을 한번 볼까요? numpy nd array입니다. officially는.
numpy ND array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numpy array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리스트에서는 이런 벡터 어디션을 하려면 for loop를 하거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하거나 조금 부자연스러운 오퍼레이션들을 해야 되는데 numpy array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어디션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numpy를 임포트를 했고 시간을 재려고 타임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이게 100만 번, 그러니까 여기 K가 1부터 100만 번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for loop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n은 지금 100만 번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i가 1부터 100만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는데 time 하면 이때 시간이 찍히고 이때 시간이 찍힙니다. 틱톡에. 그래서 톡 마이너스 틱 하면은 시간이 나오고요.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for loop를 하면 이렇게 되고 리스트의 sum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range 오브젝트인데 그걸 리스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sum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 거고 이번에는 numpy arrange라고 해서 이 range랑 비슷해요. 여기 range랑 유사한데 numpy array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numpy sum을 해서 여기 프린트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사실 요거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른 작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는 다른 것도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요게 for loop를 돌린 거고요. 요거는 for loop를 돌리면 0.09초, 요거는 0.03초, 요거는 0.01초. 그래서 보시면 for loop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비해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그러면 이게 해주는 작업이 요 베리어블에 포인터가 하나 잡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잡히는데 요 리스트 오브젝트 각각에서는 포인터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각각이 데이터 1, 2, 3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트리뷰트들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x equal numpy array 1, 2, 3 그러면 이 x에 보면 여기 consecutive하게 1, 2, 3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베리어블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티피컬리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간단해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각각에 대해서 요것들이 추가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게 리스트는 저장할 때 다양한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장점이 있지만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추가로 따로따로 잡히게 되겠고요. numpy 어레이는 여기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 타입이 섞여서 들어가도 그거를 용납하긴 하지만 typically numpy 어레이 사용할 적에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ypically 하나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리스트 멤버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인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팅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로케이션 하는 위치들은 중구난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numpy 어레이는 물론 이 포인터들은 이렇게 쭉 consecutive-하게 들어가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numpy 어레이는 그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리를 체킹하는 건데요. 코드는 요 전에 이 메모리 프로파일러 전에 한번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00만 개고요. 1부터 100만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잡으면 42 MIB 정도 들어가는데요. 동일한 데이터인데 numpy 어레이로 할 때는 15 MIB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numpy 어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오케이, 요거는 지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numpy 어레이로 이렇게 감싸주면 numpy 어레이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프린트 하면은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하고 보시면 리스트에서는 콤마가 찍힙니다. 리스트에서는 콤마가 찍히는데 여기서는 콤마가 안 찍혀요. 그리고 여기 콤마가 안 찍힙니다. 그래서 numpy 어레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numpy linspace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점이 들어가는 게 디폴트고요. 균일하게 5개 점을 찍는 겁니다.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좀 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좀 파이썬에 익숙해지셨으니까 다큐멘테이션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numpy linspace가 start, stop, start, stop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가 마이너스 1이고요. 스톱이 2예요. 그리고 이 num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개 점을 찍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가 50이라는 거고요. 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end point가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end point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end point를 포함하고 싶지 않으면 fals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고 지금 디폴트가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끝나고 5개 점을 균일하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2, 4 하면은 인테저만 찍히겠네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여기 엔드 포인트를 false로 해볼까요? 여기 엔드 포인트 디폴트가 true인데 false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3개로 하면 인테저가 뽑히겠죠. 마이너스 1, 0, 1, 2인데 엔드 포인트가 뽑히지 않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엔드 포인트 집어넣는 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arrange는 range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range는 보통 for loop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거랑 유사한데 단지 numpy arra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근데 끝점은 포함이 안 되죠. 요거는 1부터 9까지겠네요. 끝점 포함 안 됩니다. 1에서 출발하고요. 스텝 사이즈가 2예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numpy zeros ones empty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로를 채워주는데 shape이 2x3예요. 그러니까 로우가 2개고 칼럼이 3개라는 겁니다. 요거는 numpy once인데 shape이 2x3라는 거고요. 로우가 2개, 칼럼이 3개. 요 empty는 뭐냐면 그냥 자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2x3로.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메모리에 어떤 게 잡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잡아놓지, 메모리 자리만 잡아놓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번에 0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자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메모리 로케이션에 뭐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그냥 자리만 잡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numpy zeros ones empty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zeros like, ones like, empty like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지금 2x3 매트릭스인데요.
A는 2x3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거랑 쉐입을 똑같이 하는데 제로를 때려 넣는 겁니다. 이거에. 그 다음에 이거는 A랑 쉐입을 똑같이 하는데 2를 때려 넣는 거고요. 요거는 A랑 동일한 쉐입을 갖는데 empty하게, 그러니까 자리만 잡는 겁니다. 지금 예. 요것도 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요. 이 numpy i가 있고요. numpy identity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지금 A는 numpy i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3x3 매트릭스인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numpy identity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죠. 이거는 3x5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3x5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아이덴티티처럼 생긴 3x5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우가 3개고 칼럼이 5개예요. 그래서 3x5 매트릭스인데 지금 다이고널이 1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numpy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만 줍니다. 그래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n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웃풋은 n by 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numpy 아이덴티티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numpy i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이게 좋은데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numpy i.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diagonal을 보겠습니다. 여기 1, 2, 3을 줬고요. numpy diagonal 하면은 diagonal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요게 1, 2, 3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라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K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메인 다이고널에서 위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1, 2, 3을 집어넣는데 요 메인 다이고널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서 1, 2, 3이 찍히겠습니다. K가 2면 2칸 올라가요. 요 메인 다이고널에서 2칸 올라가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칸 밑으로, K가 마이너스 2면 2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PD 같은 거 풀면 그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numpy diagonal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numpy 다이고널은 이렇게 주면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고요.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numpy 다이고널 하면 메인 다이고널이 뽑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다이고널을 주면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고요. 매트릭스를 주면 메인 다이고널을 뽑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를 줬고요. numpy 다이고널 A 그러면 1, 2, 3이 뽑히겠어요. 그 다음에 k equal 1이라고 그러면 여기 4, 5가 뽑히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하면 0, 0이 뽑히겠네요. 그래서 numpy 다이고는 여러분이 나중에 PD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많이 쓰는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numpy full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2x5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7을 때려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전공이 확률인데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많이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할 거예요. numpy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제너레이트 할 때마다 다른 숫자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동일한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 seed를 고정해야 됩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seed를 고정을 하고요. seed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seed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 어떤 펑션을 제너레이트하고 펑션을 작동시키고요. 그러면 랜덤 넘버가 하나 작동이 되고 또 어떤 동일한 종류의 펑션을 제너레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를 고정을 하면 이 랜덤 넘버가 동일한 종류의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드를 고정하지 않으면 돌릴 때마다 다른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는 시드를 고정을 합니다. 여기 0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인테저만 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매플라이브의 파이플롯을 보통 PLT라고 임포트 하고요. 그래서 numpy random normal 하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보시죠. 그래서 여기 numpy는 생략이 된 상태로 랜덤 노멀 그랬는데 numpy 랜덤 노멀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평균을 의미하고요. 평균은 0이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고 스케일이라는 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데서 뽑고 싶다 그러면 평균을 달리하거나 표준 정규 분포를 달리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사이즈는 none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가 그러면 숫자 하나만 줍니다. 사이즈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디폴트가. 그러면 그냥 숫자만 하나 제너레이트를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 하나만 줍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만 줘요. 근데 보통 여러 개를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요건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1000하고 10,000개죠. 10,000개하고 여기 콤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하면 그냥 10,000개입니다. 요건 가로예요. 그냥 가로입니다. 근데 투풀을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0,000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할 거고요. 오케이. 10,000개 데이터 제너레이트 했고,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여기 요거 조금 이렇게 되고요. 여기 프린트 되는 거는 여기 요거에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프린트 되는 겁니다. 그걸 프린트를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빈이 10개고요. 지금 100개로 빈을 100개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을 보면 이게 그 각각의 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냐 그걸 표시를 하는데 그거 나누기 덴시티 스케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 스케일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준정 기후분포 덴시티 펑션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x를 numpy linspace -4부터 4까지 100개 점을 찍었고요. 좀 전에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각각의 점에서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x의 제곱을 했고 각각 100개의 점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했고 2로 나눴고 익스포넨셜 작동시켰고 나누는데 2 곱하기 파이를 곱하고 스퀘어 루트로 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100개의 점 각각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션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XY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컬러는 레드, 라인 스타일은 점점, 투명도는 0.9로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표준정의 분포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니폼이고요. numpy 랜덤 유니폼. 유니폼도 디폴트는 0, 1에서 뽑는 거고요. 바꾸려면은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우가 0.0, 하이가 1.0이고요. 그 얘기는 0하고 1 사이에서 뽑는다는 거고, 요걸 0하고 1 사이에서 뽑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면 되고, 사이즈는 디폴트가 none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너레이트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하고 동일한 코드입니다. 동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한 데서 데이터를 뽑았다 그런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노미얼입니다. 바이노미얼인데 n은 10이고요. p는 0.5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np에서 뽑는데 1000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건 지오메트릭이고요.
지오메트릭 P에서 뽑는데 1000개를 뽑았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종류의 그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포아송 예. 포아송 람다에서 뽑는데 1000개를 뽑은 거고요. 예, 그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입니다. numPy 랜덤 익스포넨셜이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 파라메타가 람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오버 람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베타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람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람다의 역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거 쭉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density 펑션이고 여기 동일한 종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랜덤 초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 밸류가 가능한 게 요게 되겠습니다. -3, -1, 1, 2, 5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밸류가 뽑힐 확률이 10%, 10%, 10%, 50%, 20%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0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를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보시면 10%, 10%, 10%, 50%, 20%가 뽑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umPy 랜덤 초이스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인트는 여기 제가 다큐멘트에서 가져왔네요. 로우 값을 주게 되어 있고요. 하이 값이 none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이는 뭐를 준다는 거지?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거여서 랜드 인트고요. 로우를 10을 집어넣을 거고요. 하이는 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00개. 그러면 랜덤 인테저를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100개를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0부터 9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뭐가 이상하네요. 로우가 0이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하이는 안 잡혀 있는데 저는 지금 하이를 10을 준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로우 이퀄 제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0이 미니멈이고 하이는 제가 10이라고 한 걸 준 것 같고요. 다큐멘테이션이 좀 부실하네요. 지금 로우가 디폴트가 제로를 준 것 같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지금 하이가 지금 10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사이즈는 100개. 이게 별로 다큐멘테이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써야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랜덤 인테저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셔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umpy 임포트 했고 시드 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셔플링을 랜덤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x는 0, 1, 2, 3, 4, 5, 6까지 데릴 거고요. numpy 랜덤 셔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가져왔는데 시퀀스를 modify 하는데 in place로 modify 해요. 그러면 return 값이 없다는 거예요. in place로 modify 하기 때문에 return 값이 없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none이 나오겠네요. none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in place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댓글로 해주시고요. 출석에 문제 있으시면 댓글로 해주시고 지금 56분이니까 10분 후에 2시 6분에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문제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시 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numpy 어레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좀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shape하고 d타입은 나중에 보고요. 인덱싱, 슬라이싱, 뭐 불리한 마스킹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numpy array import 했고요. 요거는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입니다. 그래서 여기 A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부터 2까지 하면 여기도 이렇게 되듯이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하면 8이 튀어나올 거고, 그래서 1이면 요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동일한 데이터긴 하지만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여기 꺽쇠가 붙습니다. 여기도 꺽쇠가 붙고 여기도 꺽쇠가 붙고요.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똑같지만 요거는 사실은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예요.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1이었지만 요거는 리스트고요. 요거는 numpy array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8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처음부터 5까지. 그러니까 5는 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여기도 0, 1, 2, 3, 4 튀어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긴 콤마가 있고 여긴 콤마가 없죠. 요거는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뭐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요게 스텝 사이즈가 2로 된 것도 0, 2, 4 나오는데 여기도 0, 2, 4 이렇게 나옵니다. 예,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는 A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거를 numpy array로 쌓은 겁니다. 그러면 A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B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1 그러면 요게 튀어나올 겁니다. B1 그래도 요게 튀어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예요. 여기 콤마 있고 콤마가 없죠. 그런데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여기 꺽쇠가 2개 있습니다. 여기도 꺽쇠가 2개 있습니다. shape이라는 거를 찍어보면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shape을 찍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shape이라는 게 없죠. 그걸 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shape이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리스트에는 shap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콤마고요, shape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인덱싱으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슬라이싱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여기는 꺽쇠가 2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꺽쇠가 2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의 쉐입은 3콤마였는데 요거는 1,3가 됩니다. 로우가 하나, 칼럼이 3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로우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근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이렇게 2x2 할 적에는 요것도 A10라는 거는 A1이면 1, 2, 3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0번째니까 1이죠. 마찬가지로 B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해놨군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와요. 요거를 가져오고 싶은데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numpy array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특정한 엘리먼트, 이게 first row의 0번째 멤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numpy array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row 넘버가 1이고요. column 넘버가 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됩니다. 이게 row는 1이고요. 칼럼은 다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칼럼이 1이고 로우는 다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디멘전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게 꺽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리스트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훨씬 수학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하고 컨시스턴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적에 이렇게 슬라이싱도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리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리스트와 동일하게 작동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shape이
인덱싱으로 가져왔을 때의 쉐입과 슬라이싱으로 해서 가져왔을 때의 쉐입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거의 쉐입은 8888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로우를 1인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8888이 되는데 요렇게 되고요. 근데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요 디멘전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0번째 인덱스는 1로 했고요. 두 번째 인덱스는 3으로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긁어왔어요. 그러면 요거의 쉐입은 사라지고 요거의 쉐입도 사라집니다. 요거는 살아있고요. 그래서 88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슬라이싱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 살아있는 거고 여기는 둘 다 슬라이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입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슬라이싱으로 가져가는 거하고 인덱싱으로 가져오는 거하고는 쉐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리안 마스킹, 예, 불리안 마스킹도 하죠. 불리안 마스킹은 나중에 하죠. 여기 뭐 리쉐입 메소드 사용하니까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제가 그 포탈에 올린 그 파일에 보면 이미지 폴더 안에 고호 JPG 파일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사용할 거고요. 매플로라이브 파이플롯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림 그리려고.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지금 PLT에 이미지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읽어드려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요거의 요거 하나 찍어보고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요게 타입을 찍어보면 타입은 numpy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매플로라이브도 numpy 어레이를 사용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요거의 쉐입을 보겠습니다. 쉐입은 406 by 512 by 3입니다. 그러니까 요 3이라는 건 RGB 채널을 의미해요. RGB, 그러니까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이게 unsigned int 8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unsigned int 8이에요. 그래서 여기 unsigned라는 건 다 positive만을 의미하는 거고 int라는 인테저고요. 8이라는 거는 8개의 0원으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2의 8승계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 빼면 이게 max가
255가 맥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의 맥스하고 민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미지의 맥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입니다. 여기 이게 406 by 512 by 3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 제일 작은 숫자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는 0이네요. 0부터 255까지 가능한데 맥스는 230까지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PLT 서브 플롯 요거 하면, PLT 서브 플러트 하면은 피겨와 엑시스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 엑시스 오브젝트가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이게 넘파이 어레이예요. 넘파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쉐입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안 되네.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2x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numpy array 오브젝트가 되고 shape이 2x3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 집어넣어 주면은 타입이 numpy array가 아니고 다른 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아웃풋은 죽이겠습니다. 요거 나오는 게 좀 거시기 하니까, 여기 프린트 되는 거는 요거에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거의 아웃풋이 요건데 그거를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피겨 사이즈를 좀 키울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PLT 이미지 리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요게 numpy array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서 숫자가 바뀌듯이 numpy array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리스트의 숫자들이 쫙 바뀌었죠, 순서가. 여기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그 0번째 엑시스의 오더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요거 0번째는 가만히 놔두고 퍼스트 엑시스의 오더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요거하고 그림하고 보세요. 요게 오리지널이고요. 지금 요게 0번째 엑시스의 오더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업사이드 다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0번째는 그대로 놔두고 퍼스트 엑시스의 오더를 바꿔준 겁니다.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0번째 first는 놔두고 second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세요. 예, RGB 값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RGB인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BGR로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액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는데 요 스텝 사이즈가 7이에요. 그러니까 7번에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7번에 하나씩 X축, Y축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X축, Y축 동일하게 7칸 띄어서 하나씩 데이터를 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선명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50부터 마이너스 50까지, 여기도 50부터 마이너스 50까지.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50개하고 뒤에 50개는 떨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X축, Y축 동일하게 처음 50개, 나중 50개를 띈 거예요. 100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이 픽업이 됐군요. 요 부분이 픽업이 됐군요. 예. 그래서 슬라이싱이나 인덱싱이 그런 사진으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친숙해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numpy where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시죠. 여기 지금 이게 numpy array인데 요거 한 거를 B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A의 각각의 원소를 비교를 해서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원본을 유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10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A고요. 그러면 요만큼까지는 요거를 만족을 해줘요. 컴포넌트 와이즈죠. 그 경우에
원본을 유지하라는 거고, 원본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violate 되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배를 하라는 겁니다. numpyware가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component wise 체킹을 하는 겁니다. component wise 체킹을 해서 이게 true가 되면 원본을 요거를 하라는 거고, false가 되면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미지를 봐서 이미지가 0부터 255까지고요. 0부터 255까지인데 90보다 크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90으로 때려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는 거죠.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 이게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게 이미지가 numpy array인데, 요 쉐입이 numpy array인데, 여기 각각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0부터 255까지. 근데 90보다 크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90으로 때린 겁니다. 요거를 좀 익스트림하게 해볼까요? 200 이상이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200으로 때려라. 어이구야. 200은 좀 너무 했나 보네요.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150.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죠, 코드를. 여기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요게 406 by 오케이.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numpy array고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노이즈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numpy array예요. 그래서 numpy random rand int 해서 마이너스 100부터 10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랜덤하게 인테저가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사이즈는 똑같이 했어요. 요거랑 사이즈를 똑같이 했고, 그래서 요게 노이즈죠. 노이즈예요. 노이즈를 얹었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얹었는데, 그러면 원래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으로 때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5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55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55 사이로 트렁케이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노이즈가 꼈죠. 노이즈를 좀 많이 줘볼까요? 여기 200개 정도로. 그러면 노이즈가 많이 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칠 거니까
이게 오리지널 numpy 어레이고요. 이번에는 트랜스포즈를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RGB는 그대로 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쉐입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unsigned int 8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8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리를 잡는데 거기에 unsigned int 8을 집어넣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GB 채널 각각에 대해서 이게 406 by 512고요. 이것도 406 by 512, 이것도 406 by 512예요. 그래서 이게 RGB예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여기에다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로테이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트랜스포즈 취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매트릭스에서 트랜스포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롤인데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롤을 하는데 50만큼 롤을 했어요. 피겨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피겨 사이즈를 12 by 6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시스 제로에서 롤링을 하는데 50유닛만큼 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엑시스 제로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롤링을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100 정도 옮길까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오리지널 이미지고 그걸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50만큼 롤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푸시 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엑시스 1으로 하는 거고, 그대로 피겨 사이즈는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00개. 그래서 요번에는 롤링을 하는데 엑시스 1으로 롤링한 거고요. 그림을 3개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이고 엑시스 제로 방향으로 롤링을 100유닛 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롤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잘려 가지고 요 부분이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numpy 롤이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스킹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보시면 매플로라이브 요거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PLT 이미지 리드라는 게 그
로컬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 png 파일인데 그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마스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마스킹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numpy 제로 이미지 쉐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미지 쉐입부터 보시죠. 여기. 그래서 512 by 512 by 3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512, 여기가 512, 그 다음에 3은 RGB 채널이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 쉐입 요 2라는 거는 앞에 두 개를 의미합니다. 요게 투풀이죠. 요게 투풀이에요. 그래서 투풀인데 슬라이싱을 통해서 2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0, 1, 2는 안 가져오는 거고 여기 512 by 5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umpy 제로를 만드는데 쉐입이 이게 사이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12 by 512고요. 근데 제로 그냥 numpy 제로 그러면 0이 집어넣어가는 0이 들어가는데 데이터 타입을 불리안으로 했어요. 그러면 false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512 by 512인데 false가 꽉 차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니고 쉐입이군요. false가 이렇게 다 찾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true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부분만 true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안 보이겠네. 여기를 바꿔치기 할 건데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여기가 2,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4로 하겠습니다. 14.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512 by 512인데 다 false가 차여져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만 true로 바꿔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집어넣어 주면 그 true인 영역만 이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010으로 010.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RGB거든요. 여기가 255 해도 될 것 같은데 55 0255 RGB 그린의 맥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가 데이터 타입이 unsigned int가 아닌가 보네요. flow32로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여기가 0하고 1 사이일 겁니다.
0하고 1 사이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그릴 적에 여기 그림을 그릴 적에는 0하고 1 사이 숫자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0부터 2, 5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면 핸들링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flow 32로 들어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255로 들어가면 여기가 컴플레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지금 요게 인티저고 요거 플로트인데 그러면 플로트로 다 컨버트는 해주는데 컨버터 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컨버전 안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킹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리 그리드를 작성하는 건데 그것도 뭐 거의 유사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보니까 RGB인데 B를 max로 한 겁니다. R하고 그린은 다 0으로 때려 넣어 준 거고요. 블루를 max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8부터 끝까지 가는데 스텝 사이즈가 12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28이고요. 그 다음에 128 점프 한 게 요건가 봅니다. 요쪽이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요게 요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스페이싱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8을 뜬 게 여기가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거기에 블루 라인을 그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그대로 놔뒀고 이제 first axis를 스페이싱 한 것 때문에 여기에 블루 라인이 그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128 점프를 하니까 여기가 블루 라인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블루 라인으로 채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umpy 오브젝트에 대해서 numpy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불리안 마스킹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림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불리안 마스킹 이그젬플도 있네요. 그래서 인덱싱, 슬라이싱, 불리안 마스킹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거를 그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